오늘 3경기 있는데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경기 중에 제일 쉬워 보이는 거 뭔가요? 한번 물어나 봅시다. 제일 쉬워 보이는 거. 벤피카. 벤피카. 언더요? 왜 우르라 형님 왜 언더라고 봐요? 왜? 아, 이미 1차전 때 2골 차로 벌려놨고 오늘은 딱히 점수만 안 내주면 된다라는 마인드? 아니면은 디나모 키예프 아니 키이우가 점수를 못 낸다는 거? 수비만 할 것 같다. 오케이. 오케이. 작년 기억나네요. 작년에 벤피카가 아인토벤 상대로 1차전 승리 잡아놓고 2차전에서 진짜 개수비만 했던 거 아직도 기억이 나네. 자, 그러면은 벤피카부터 볼까요? 벤피카 경기. 오케이. 자, 벤피카부터 봅시다. 벤피카. 그리고 디나모 키예프. 키이우라 합시다. 키이우. 키예프라고 하면 이게 입에 좀 달라붙어 놓으니까네 계속 키예프라 하네. 자, 1차전 때 이미 2대0으로 벤피카가 잡았죠. 그죠? 이미 잡았어. 대신에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있다. 당연히 분위기라든지 전력 그리고 뭐 홈발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벤피카를 건드리는 게 맞습니다. 맞겠지만 자, 요거를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UEFA 개수에 따라서 챔스를 직행하냐 아니면은 2팀이 나가냐 3팀이 나가냐 요런 것들이 좀 정해지죠, 그지?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는 리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개수가 최상위권이고요, 그죠? 자, 포르투갈 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팀만 챔스를 갈 수 있어요. 3개 팀만. 리그왕이랑 똑같습니다. 리그왕이랑. 리그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리, 마르세유는 챔스 직행을 해놓은 상태죠. 조별리그 직행. 그리고 3위 같은 경우에는 모나코. 3차 예선을 뛰었잖아요. 3차 예선 뛰었는데 거기서 아인토벤 상대로 졌죠. 마찬가지로 이 UEFA 개수가 지금 그 리그왕 다음이 포르투갈이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가 마찬가지로 세 개 팀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시즌 1, 2위를 했던 팀들은 직행을 해버리고 3위를 한 팀은 3차 예선부터 치러요. 이걸 내가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요 개수가 이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리그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오히려 올라올 때도 있고 이렇게 좀 계속 바뀌긴 하는데 이 내려갔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리그에서 2팀밖에 못 나오겠죠. 지금 이제 포르투갈이 딱 거기 턱걸이에 있거든요. 3팀을 나갈 수 있는 턱걸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2팀밖에 못 나가요. 어디처럼? 에레디비시처럼. 에레디비시 같은 경우에 그 1위 팀은 바로 직행을 해버리고 아인토벤 2위 같은 경우에는 요 예선을 치르잖아요. 그지? 그래서 내일 또 경기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벤피카가 보통은 직행을 해요.
챔스 직행을 한다. 1위 아니면 2위를 먹어가지고 직행을 한다. 자, 근데 3위를 먹었거나 3위를 먹어서 예선부터 치러야 되거나 아니면 개수가 낮아져서 2위를 했지만 이 밑에 예선부터 치러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최근 한 10년 동안 벤피카가 올해 포함해서 요 예선 치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직행이 아니라 예선을 치른 해가 요번에 포함해가지고 한 4번 정도 있더라고요, 최근.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요번 빼고 나면 3번이겠죠. 요번 빼고 나면 3번. 요 3번 동안 플레이오프에서 2승을 거둔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2번 다 이긴 경기가 없었다 이거야. 야, 그럼 상대가 좀 잘한 거 아니야? 파옥 있죠, 파옥. 우리가 이제 유로파나 컨퍼런스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파옥. 걔네한테도 홈에서 비긴 적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아인토벤이랑 한 번은 이겼고 한 번은 무가 떴었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플레이오프에서 2번 다 가져오는 경우가 일단 최근에는 없어요. 없어, 그냥. 없어. 그래서 첫 번째는 벤피카 어차피 이겨놨잖아요. 나는 일반승은 까기 싫다. 나는 일반승은 까기 싫다. 약간 그런 거 있겠죠. 야, 그래도 벤피카가 홈이고 이 정도 배당을 받았고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안 까냐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 하나만 질문할게. 오늘 벤피카 마인까지 때릴 수 있어요? 지금 이미 2대0으로 이겨놨어. 벤피카 마인까지 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님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한 골 차로 이기냐 못 이기냐 딱 그 수준이잖아. 그런데 굳이 이 1.2배를 간다? 홈이라고? 가지마, 차라리. 가지 마시고 요 플레이오프에서 2승을 거둔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벤피카가 이길 가능성도 있겠죠. 높지. 이 정도 배당을 받았다는 거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2승을 거둔 적이 없는데 요 못 이긴 경기들을 보니까 죄다 언더였다 이거야. 전부 다 언더. 이긴 경기는 오버 경기가 많았어. 하지만 못 이긴 경기들은 다 언더였어. 자, 그리고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그러면 오늘 벤피카가 만약에 못 이긴다라고 하면은 언더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지? 역배긴 하지만. 자, 그리고 지난 챔스 조별리그에서 이 둘이가 맞붙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벤피카가 1승 1무를 거뒀습니다. 1승 1무. 그리고 그때도 아마 언더였을 거야. 잠깐만요. 한 판 이기고 한 판 무승부 뜬 게 아마 언더였지 싶은데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벤피카가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였네요.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 디나모 키예프 원정 가가지고 0대0으로 비겼네요. 한 번은 2대0으로 잡았고. 그래서 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오늘 경기 벤피카 이거 마행까지 못 가겠는데? 약간 요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성도 조금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니면 정 내가 진짜 벤피카 일반성을 때리고 싶다 하면은 근데 마행까지 건들기에는 뭔가 손이 좀 안 떨어진다 했을 때 차라리 햄무 찍으세요. 햄무.
저도 고배당에 햇무는 넣어놨거든요. 고배당에 햇무는 넣어놨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나는 벤피카가 그렇게 막 잡아주고 할 것 같진 않다. 그리고 그 요 기우 같은 경우에도 어디 갔노? 기우 같은 경우에도 그 득점 자체가 아 강팀들 상대로 일단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뭐 지난 조별리그 때도 그랬고. 그리고 아무래도 벤피카가 수비적으로 워낙 괜찮다 보니까 득점의 가능성은 막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역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언더 역배. 그래서 저는 요거 언더 역배로 접근. 아시겠죠? 만약에 그 나는 제 얘기를 들었음에도 나는 때려 죽여도 벤피카 일반승을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돼. 가시면 되고. 하지만 나는 가기에는 뭔가 좀 찝찝함은 있네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풀젠 카라바흐 1번 풀젠 승, 2번 카라바흐 브렌. 야, 이거 좀 재밌는 거 있던데. 이게 조금 재밌는 데이터가 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1번 풀젠스. 야, 근데 국내는 이거 카라바오 프렌으로 왜 이렇게 몰리는 거야? 해외 쪽도 그렇고 카라바오 프렌으로 좀 많이 몰리더라고요. 자, 일단은 자,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판단은 저는 이제 설명만 하겠습니다. 자, 양팀 1차전 0대0 무승부가 났습니다. 재밌는 게 풀젠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챔스 요 예선을 2차 예선부터 치렀어요. 2차 예선부터. 그래서 2차 예선 치르면서 그 저기 핀란드 리그 저기 헬싱키 얘네들 상대로 합계 스코어 7대 1로 올라왔고 3차 예선에서 어디고 셰리프 상대로 이겨가지고 합계 스코어 4대 2로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적어 놓을게요. 자, 풀젠은 UEFA 개수가 16입니다. 풀젠. 자, 카라바흐 볼게요.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낮다 보니까 26입니다. 낮다 보니까 1차 예선부터 치렀어요. 1차 예선. 1차 예선 때 레우포즈난 잡았죠. 레우포즈난. 그리고 2차 예선에서 어디고? 취리 잡았고요. 3차 예선에서 어디 잡았노? 페렌치 바로시. 자, 요렇게 잡았거든요. 솔직히 카라바흐 잘했어요. 페렌치 바로시도 잡았고 취리 같은 경우에는 UEFA 개수가 14위죠. 스위스 리그는 개수가 14위이기 때문에 한참 더 위에 있는 애들도 잡고 올라온 애들입니다. 오, 괜찮아. 잘했어. 오케이. 이제 당장에 지난주 우리 유로파 조별리그 결과들 보시면은 뭐 어지간한 다 이긴 애들이지, 그지? 챔스에서 떨어진 애들이 거의 다 이겼죠. 자, 그래서 카라바흐도 분위기가 만만치가 않아. 심지어 이제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 이 1, 2, 3차 예선 홈에서 전부 다 득점을 했고 2승 1무를 거뒀거든요. 1, 2, 3차 예선 치르는 동안에. 하지만 원정에서는 조금 결과가 달랐어. 1, 2, 3차 예선 원정에서는 1승 1무 1패였다. 확실히 원정에서는 조금 약한 점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챔스처럼 이렇게 홈과 원정으로 치러지는 경기들은 아무래도 홈팀들이 더 유리해요. 홈팀한테 조금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 카라바흐가 1차전 때 기록지를 보니까 주도권을 잡긴 잡았더라고. 뭐 점유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상당히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제 눈에 딱 보였던 거는 그 기록지에서 공중볼 싸움이에요. 공중볼 싸움. 자, 얘네가 아제르바이잔이거든요.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이 풀젠 같은 경우에는 체코거든요. 높이가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진짜 한 팀이 압도적이었어요. 공중볼 싸움이. 높이가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체코하고 아제르바이잔. 자,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은 조진님이 어서 오세요.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은 카라바흐가 슈팅도 그렇고 더 많이 가져가긴 했어. 하지만 그건 홈이었단 말이야. 자,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공중볼 경합이 거의 20대 80이더라고요. 2대 8 수준. 풀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제가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다 찾아봤거든요. 선발로 나왔던 애들은 솔직히 이런 애들 선발 나도 몰라요. 근데 한번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카라바흐 선수들은 평균적인 신장이, 평균 키가 170대 중후반이야. 물론 이제 센터백들은 키가 크겠죠. 근데 센터백들도 뭐 183, 제일 큰 선수가 이제 190, 190짜리 딱 한 명 있고 나머지는 180 초반이었어요. 자, 근데 풀제는 선수들 평균 신장이 180 중후반이더라고. 180 중반 정도? 평균이 한 185가 될 정도로.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키가 2m기도 하고, 미드필더 라인에도 보니까 187, 188. 센터백 라인들은 기본적으로 188이 다 넘어가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얘네가 키가 거의 한 185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공중볼 싸움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겠지. 그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요거 카라바흐 아까 전에 내 원정 성적도 얘기했습니다. 요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정리를 하자면 1번 홈에서 풀젠이 예선 2차, 3차 홈에서 다 이겼다는 점. 풀젠 같은 경우에는 2차 예선부터 참가했으니까 2차, 3차 홈에서 다 이겼다는 점.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해. 1차, 2차, 3차 예선에서 홈에서 전부 다 득점을 했었던 홈에서 전부 다 득점을 했었던 카라바흐를 막아낸 풀젠. 이랬던 거 저랬던 거 홈에서 다 득점을 했었던 카라바흐인데 그거를 풀젠은 막아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카라바흐가 1차, 2차, 3차 예선 때 홈에서만큼은 성적이 좋았지만 원정에서는 1승 1무 1패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점. 자,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위에 보시다시피 UEFA 개수, UEFA 개수가 10이나 차이 난다는 점. 다섯 번째, 전체적인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홈팀이 조금 더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홈과 원정으로 치러지는 경기들은. 근데 그래서 지난 경기 때 카라바흐가 조금 더 밀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오늘 경기에서는 풀젠이 오히려 더 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점유율을 더 가져가면서 크로스라든지 세트 싸움, 코너킥이라든지 프리킥이라든지 이런 세트 싸움에서 강점을 보인다면, 자, 카라바흐 원정 갔을 때 풀젠은 실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득점의 가능성은 난 있다라고 봐요. 풀젠이. 실점은 글쎄요, 들어가 봐야 알겠지.
자, 그래서 공중볼 경합으로 인한 득점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언오버는 좀 어렵다 봐요. 1차전 때 아무리 언더가 났었지만 얘네들 있잖아요. 풀젠하고 카라바흐 얘네들 1차, 2차, 3차에선 잠깐만 한번 봅시다. 언오버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 경기. 혹시라도 풀젠이 선제골을 빠르게 넣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겠죠.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도 달릴 가능성이 높고. 자, 풀젠은 2, 3차 예선 홈 원정 해가지고 4경기 전부 오버입니다. 오늘 언더가 정배죠. 언더가 정배인데, 자,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 카라바흐는 1, 2, 3차 예선 6경기에서 4경기 오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오버는 진짜 어려울 수가 있어. 얘네들 총 치러진 10경기에서 8경기가 오버가 나왔었는데 요거는 언더 쪽으로는 접근은 조금 힘들 수 있다. 언더 쪽 접근 조금 더 힘들 수 있고 오히려 차라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풀젠 쪽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배당도 좋잖아요, 그지? 그래서 저는 풀젠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서 야 그래도 지난 경기 때 카라바가 더 밀긴 했는데 야 이건 조금 아무리 높이가 되고 공중볼에서 유리하다고 한들 그래도 카라바가 비비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돼. 하지만 나는 풀젠이 그래도 좀 더 유리해 보이네요. 봐봐, 홈에서 점유율을 오히려 더 가져가고 한 60 정도 가져가고 기본적인 체급 차이도 좀 나는 편이고 그리고 높이 싸움에서 2점을 갖는다. 혹시라도 전반전에 안 뚫린다 싶으면은 계속 후반전에 그냥 높이 싸움으로 갈 수도 있어. 그냥 크로스만 계속 때리는 거지. 그러다 측면에서 계속 코너킥 만들고 프리킥 만들고 뚝배기만 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카라바흐 프렌을 가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불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풀젠 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치르베나 마카비. 자, 치르베나부터 보겠습니다. 얘네가 UEFA 개수가 11입니다. 11이. 예. 아까 말했던 애들보다는 확실히 좀 높죠. 그지? 그리고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요 UEFA 개수 순위가 높다 보니까 3차 예선부터 참가를 했어요. 3차 예선부터. 그리고 3차 예선에서 그 퓨닉 상대로 우리 유로파 때 이제 보게 될 퓨닉인데 퓨닉 상대로 합계 스코어 7대 0으로 자꾸 올라왔습니다. 자, 지난 경기 때 2대 3으로 졌죠. 2대 3으로 졌다. 그때 어땠냐면은 마카비가 먼저 1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 근데 츠르베나가 2대 1로 역전을 합니다. 근데 후반전 가가지고 다시 3대 2로 제껴져요. 아무튼 서로 엎치락 뒤치락 좀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 요거 적어줄게요. 22위입니다. UEFA 개수가 22위. 얘네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조금 낮다 보니까 2차 예선부터 참가를 했고 여기서 잡고 온 애들이 올림피아코스. 지난 유로파 때 올림피아코스 그때 무승부 났죠, 그지? 올림피아코스 하고 그 다음에 그 아폴론. 키프로스 리그 1위 먹은 아폴론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잡고 올라왔어요. 자, 1차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홈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예. 그리고 츠르베나도 솔직히 이 두 팀 다 대항전에서 이름을 자주 올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대항전 경험이야 뭐 좀 비슷하거나 내지는 그래도 개수가 높기 때문에 츠르베나가 경험은 훨씬 많겠죠, 그지? 그리고 그 지난 경기 이제 기록지를 살펴보니까 츠르베나가 원정이었지만
기록지 상으로는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이라든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 그리고 슈팅 정확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치르베나가 더 좋았거든요. 점유율이랑 그 다음에 전체 슈팅 횟수 그 다음에 페널티 박스 밖에서의 슈팅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마카비 하이파가 더 좋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오늘은 점유율을 치르베나가 지고 있기도 하고 홈이기도 하고 점유율은 오히려 체급도 더 높죠. 치르베나가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르베나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라도 만약에 득점을 한다면 마카비 하이파는 처음부터 좀 막아내는 쪽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서 치르베나가 만약에 득점을 한다면 마카비 하이파도 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자, 근데 여기서 얘네가 1차전 때 기록지를 봤을 때 중거리 슈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 또 오늘 후루꾸로 좀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고, 그죠? 하지만 그 슈팅 정확도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 그리고 전체 슈팅 대비 유효 슈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치르베나가 오히려 그 조금 더 섬세하게 공격을 하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항전 경험도 더 많고 체급도 더 높고 오늘 홈이기도 하고 또 지고 있기도 하고 2대3으로 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치르베나 쪽을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오버 쪽은 뭐 굳이 언오버 쪽 건들기는 싫은데 왜냐면 혹시라도 마카비 하이파가 전반전에 악착같이 막아낸다면 1대0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언오버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나.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치르베나 승이 조금 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 경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